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네요. 더워지는데도 일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오늘도 원섬을 갔다 왔어요. 원섬을 갔다 왔는데 제가 네이버 밴드 부동산 다이어리에 일부 이제 손님 모시고 간다고 세미나 아닌 세미나 아니면 임장 투어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손님을 모시고 간다고 해서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 제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에 올려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날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못 오셔서 토요일날로 이제 옮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이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몇 분들이 이제 원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가면 갈수록 갈 때마다 뭔가 윤곽이 너무 정확하게 또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는 제가 삼성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고독재 신도시 안에 있는 삼성을. 그러다 보니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계열이다 보니까 거의 맥락은 비슷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장 가가지고 느끼고 더 명확해진 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풀어드릴게요. 수익형으로 괜찮은 물건이 정말 또렷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원섬을 갔다 왔어요. 오늘이 6월 28일 그 상황인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계속 공사 진행 중인 거고 계속 토목을 계속 깎고 있어요. 그 얕은만한 높지는 않았던 산이지만 벌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돌을 채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돌산이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돌이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토목이 다 평탄 작업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것까지도 다 느끼고 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고독재 신도시 안에 있는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을 경험해 본 결과 수익형으로 물건이 똑 떨어지는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 영상에도 제가 계속 넣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거는 이제 일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 영상에 그 얘기를 했어요. 토지주님들 저 토지 좀 주세요. 토지가 정말 없어요 라고 해서 토지를 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토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 답사를 하고 왔던 상황인 거고, 토지가 주신다고 해서 다 매수가 붙지는 않아요. 정말 괜찮으면서 저렴한 거를 찾는 분들이 매수자분들인 거고, 내 토지가 정말 다 괜찮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매도자인 분들인 거고, 같은 지역에서도 이 갭 차이가 2, 300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토지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은 수면 밑에 잠잠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가 내 토지 팔아줘, 팔아줘, 팔아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수자분들은 토지를 지금 잠잠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수면 밑에서는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풀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현장 가가지고 동영상 찍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보여드리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상은 일부 제가 이제 풀어드리고 제가 영상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움직이는 게 여기 고독재 신도시 안에서도 삼성물산이라는 숙소를 대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협력업체에도 회사 단위로 해서 숙소를 대주고 있는 아웃소싱이 따로 있어요. 직원하고 숙소하고 같이 대주고 있는 아웃소싱.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연출이 된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대표님하고 원삼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제 급한 사정으로 제가 월요일 날 다시 미팅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걸 물어보려고 해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인부들이 들어와서 숙소를 필요로 한지 거기에 맞춰서 숙소를 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토지 분양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여러 군데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토지 분할해서 제가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갖다가 분양을 받았으면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니까 건물을 지었으면 여기에 또 임차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공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공실이 안 생길 만한 위치를 분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임차가 먼저 확실하게 MOU라도 맺고 나면 더 또렷해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웃소싱 대표님을 만나려고 미팅 주선을 했고 그게 이제 월요일 날로 이전이 됐던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항상 리스크가 없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오늘도 가서 원삼을 보니까 역시나 오늘도 이 땡볕에 일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은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오늘 가서 더 확실하게 본 거는 제가 받은 그 물건지를 지나다니면서 물건지에 대해서 어떤 토지가 어떤 물건이었는데 금액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와 이거는 너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는 뭐 괜찮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일부 풀어드릴게요. 그 전에 SK 하이닉스가 일부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뉴스를 보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뉴시스라는 그 언론 매체인 거고요. 여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부 대출 지원 받으면 어디에 쓸까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 대출 지원이라는 이 그 문구가 나왔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나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전폭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인력들이나 연구직들이 이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정부 대출 지원이 자꾸 우리가 이 지원 자체를 안 해주고 나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후퇴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우리 윤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부 대출 지원이라는 뉴스가 나온 것 같고, 일단은 뭐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출 지원 받으면 어디에 쓸까라고 얘기는 나온 상황인 거고요. 여기 등록은 24년도 6월 27일 날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삼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 그 자리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내용 나온 거는 여기 오마이뉴스에 여기 용인 반도체 산단 관통 국도 45호선 확장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훈 기자님이 올려주신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45번 국도면 이 부분이 예비 타당성에 대해서 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발하게 반도체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있을라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고덕신도시가 있는 곳인 거고요. 여기가 삼성전자인 거고요. 여기가 동탄 쪽인 거고, 남사가 여기예요. 요번에 이제 이동읍하고 남사하고 요 경계로 해가지고, 용인 반도체 밸리 그 부분이 터진 거 있죠? 그게 이제 여긴 거고, 요게 이제 원산면에 있는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트라이앵글을 만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서로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고 개통하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 원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도면이 바뀌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지도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하잖아요. 부동산을 하면 롤 스크린이라고 해서 지도를 갖다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이제 계속 뭔가 도로가 개통이 되고 뭔가 이게 지형이 바뀌고 그러면 새로 하고 한단 말이에요. 저기 스크린을 새로 하는데 이 업체가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먼저 이 지도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 지도를 팔아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원산면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산면 위치인 거고, 요 밑에가 위험물 시설, 그 시설인 거고, 여기가 이제 협력부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주자택지, 그런 식인 거고, 여기 앞에가 이제 뭐 중상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요 도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안성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게 제일 유명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나오는 상황인 거고, 원삼 IC가 예정되어 있는 게 이쪽인 거예요. 예정이. 그리고 여기 이 서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데, 요 원삼 IC가 이쪽인 거고, 요 부분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IC가 이쪽인 거고, 그 다음에 동탄에서 부발역 요 선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예정이 여기에 되어 있는 거고, SK역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 IC가 또 있는 거죠. 원삼 IC 있고 뭐 여기에 SK 하이닉스 IC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맞아요. 이 밑에보다는 이 위에가 이슈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지도상에 있는 것처럼 돼준다고 하면 이 위에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 위에가 난리가 나는 게 또 오늘 가서 들으니까 또 얘기가 또 나와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126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이 전체적인 거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126만 평을 갖다가 개발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인프라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원삼 도시라는 부분도 있지만 미니 신도시 개념의 도시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 몇백만 평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기가 그 정도로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6에서 80만 평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미니 신도시가 윤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지 거기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윗선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사야 되겠네? 그렇죠. 그 정확한 위치를 안다면 지금 사야 되는 거죠.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느 토지가 괜찮고 어디가 다 괜찮아 이게 아니고 어느 토지를 사야지만 돈이 된다 이거에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풀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니까 제가 그전 영상에도 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편도 1차에서 2차선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교통량이 많아질 거는 뻔하니까 그러면 이 교통을 늘려야겠네. 그러면 차선을 늘려야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로 늘려지는 토지가 제가 이번에 토지 분양을 하는 그 앞라인이에요. 거기 먼저 4차선으로 된 상황에서 추후에 다른 토지들이 이제 그 정도로 되는 거죠. 근데 원삼에 여기 원삼 주민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원삼이 되게 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앞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도 3m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가구를 지으려면 6m 확보를 해야 되는데 3m 토지를 갖고 상황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 영상에 토지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토지를 다 주시는데 이렇게 편도 1차 해도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들은 기본 500. 그리고 뒷선에 있으면서 3m 도로에 붙어 있어. 계획관리야. 그러면 기본 350. 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지주님한테도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미래 가치에, 매수자분들이 가져가야 미래 가치를 다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들을 탓할 수 없는 게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놓는데 나만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본 350, 500 이거는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 같고요. 가면 갈수록 토지 가격들은 또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이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흔들림이 더 명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영상을 보면서 풀어드리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평택에서 쭉 가다 보면은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있는 거 그 지나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안성, 왼쪽으로 가면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원삼. 그래서 계속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내비키고 가지는 않아요. 그냥 속도 맞춰서 가는 상황인 거고 저 11시 방향에 보이는 다가구들이 있거든요. 저기가 지금 SK 하이닉스랑 조금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룸이 아니고 투룸 뭐 이런 식으로 원룸도 섞여 있지만 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인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수요가 그닥 많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공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다가 보시면은 알겠지만 왼쪽에 이제 조금씩 건물들이 단층으로 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위치로 가다 보면은 그 골프 연습장 그 부분이 있어요. 골프장이라고 하죠. 골프 연습장이 아니고 골프장 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1층에 이제 음식점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임장을 다 하고 나서 가면서 이제 두부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예, 저는 콩국수를 먹었는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괜찮겠다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주변에 토지가 나와가지고 현수막에 붙어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500만 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제가 뭐 매수를 되거나 팔렸거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건들지를 않았던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메인 도로에 붙어 있어 그러면은 시작이 무조건 500인 거고 뭐 700이 가는 토지들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주 메인은 여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거야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나온 토지들이 거의 500 정도에 나온 뭐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세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 이제 이 상황인 거고, 만약에 요 도로변을 원하신다면 토지는 찾아드려야 되는 상황 같고요. 일부 나와 있는 것들은 있는데 이제 그 금액들이 조금 저기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가면 갈수록 저번 주에도 갔고 요번 주에도 가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조금씩 더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서 느낀 거는 이런 물류창고나 이런 부분들이 임대가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물류창고가 굉장히 큰 단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수요나 이 부분들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 차들이 원체 크니까 덤프트럭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공사 현장이 보이는 거죠.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 예전에 몇 달 전, 뭐 작년 갔을 때만 해도 나무들이 무성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벌목을 하고 채취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와, 이제는 가시화가 되구나.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밑에 하단 위험물 시설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인부들이 몇천 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숙소, 이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들어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바로 들어와도 문제가 되는 게 숙소가 없단 말이에요. 숙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난감한 현실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숙소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멀리서까지도 자고 일단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기가 숙소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같이 들어온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촌동네에 그 뭐 주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단독주택에 이 인부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저기 하구나.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상업지구가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상업지구가 들어가고, 이 상업지구가 들어가고 요 왼쪽에 맞은편에 이제 이주자택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라 보니까 여기가 거의 정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주변의 토지들을 많이 찾고는 계시는데 정말 못 사세요.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서 이 토지를 내가 개인이 살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저는 비추하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다가구 부지, 근생 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전 영상 때 토지 좀 주세요 지지님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 지나온 요 길에 메인에 붙어 있는 그 토지들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상당히 비쌌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는 이 도로가 좀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편도 1차, 1차잖아요. 근데 얘가 2차선으로 넓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으로 먼저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빨간 깃발하고 노란 깃발하고 다 이렇게 꽂혀져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붙은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건데, 요 라인에 이제 저희가 토지 분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SK 하이닉스 정문하고 했을 때 거의 6분? 뭐 요 정도 차량으로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라인으로 쭉 나가게 되면 양지 IC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입에 안성이 붙어서 양지 IC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저 오른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빨간 깃발이 꽂혀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공사가 진행하는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거는 도로가 넓혀진다 카더라가 아니고 지금 가시화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토지를 또 보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토지를 보려고 가는 이런 토지도 있다더라. 이제 그것만 알아두세요.
여기가 원삼이고 촌이다 보니까 도로들이 다 이 정도예요. 3m 도로에 앞에 차가 오면 좀 밀리고 하는 이런 도로의 토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평당 350, 300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주님들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의 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내가 토지를 받았을 때 금액이 굉장히 세요라고 느끼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오를 호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두창저수지 있는 쪽인 건데 여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 풀펜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변형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여기도 뭔가는 조금 이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가 토지 임장 겸 해서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하루는 정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이 갈 때 영상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 제가 분양해야 되는 그 토지들 그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보여드렸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제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보여드렸고, 각각의 토지들 보여드렸고, 위슈가 되는 토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듯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 안에 기숙사가 있는 건 맞아요. 기숙사가 있는 건 맞는데 SK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숙사 이외에 그 협력업체에 이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기숙사를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밑에 이제 그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SK 하이닉스 안에 기숙사가 다 있고 얘네들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 사람들은 안 나오겠죠. 그런데 협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기숙사는 없어요. 기숙사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바깥에서 케어를 한 부분들이 다가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협력업체의 직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직원들, 삼성전자나 물산이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가 다르겠지만, 삼성전자는 뭐 오피스텔을 선호하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은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거를 선호하든지, 아니면 삼성물산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선호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 당신들만의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SK 하이닉스의 정직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천에서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렇지만 이 바깥에서 다가구를 임차해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협력업체 직원들이에요. 이분들이 거주하면서 이 먹고 마시고 쓰고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방들이 지금 SK 직원들조차 없는데 협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돗자리 깔고 말을 하는 상황이 뭐냐면, 이 SK 하이닉스 정문 앞이나 아니면 반경, 뭐 10km 안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이 없어서 난리 날 거고요.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점들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상황이 미리미리 들어가게 되면 내 수익률만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이 다가구에 이 원투룸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요는 많은데 이 공급량이 적어요. 그러면 이 공급량이 적다 보면 이 금액이, 내가 원룸을 50만 원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방이 없다 보면 금방금방 나가고, 그러면 이분들이 50을 받을까요? 금액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원룸을 7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치가 문제겠죠. 내가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10분씩 가야 돼? 그런 거는 힘들 거고요. 처음에는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돼서는 이 반경 안으로 다가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10km 바깥이나 안이나 요 정도는 힘드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경 안으로 내가 정말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직장까지. 그러면 금액은 더 높아질 거고요. 이 반경으로 2km 아니에요? 그러면 더 높아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금 5, 6억을 들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토지 분양하는 물건 브리핑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또 맞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물건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물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네이버 밴드의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들어오시면 그 정도의 혜택은 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의 부동산 다이어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책 두 권 낸 거 이 부분은 아래 링크에 구매하실 수 있는 부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